그날 차 안에서 김다정이 본 반짝임이 누군가의 목숨값이었다면요? 조옥래 할머니가 떠난 뒤 이상철 집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는데요. 실은 하루하루가 유리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김다정은 뇌진탕 후유증 때문에 가끔 눈앞이 빙글 돌았지만 이상철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했었더라고요. 문제는 그 괜찮은 척이 오래 갈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저녁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집안에서 이상철의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상철이 웃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 옆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하나 더 섞여 있었어요. 지은호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이지혁은 딱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상철과 지은호가 마주 앉아 상철 아저씨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별명처럼 상철이 아저씨라고 부르며 티격태격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순간 가슴이 묘하게 욱신했는데요. 질투라기보단 내가 모르는 시간이 둘 사이에 쌓였구나 하는 당황이었습니다. 선배, 왜 그렇게 봐요? 지은호가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요. 언제 이렇게 친해졌지? 이지혁은 멋쩍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상철이 일부러 더 장난스럽게 굴었어요. 우리 은호가 말이지. 내 말은 잘 들어. 너랑 다르게. 이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호가 자기 고백을 거절당하고도 꿋꿋이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철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대고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복잡함이 묘하게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누군가에게 기대어 웃는 얼굴을 되찾는 걸 이지혁은 진심으로 원했으니까요. 그날 밤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이상철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은호 씨 같은 사람, 며느리로 어떨 것 같아요? 이상철은 잠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바로 웃어버렸어요. 너 그거 물어보는 얼굴이 딱 보인다. 내가 그렇게 단정하게 사람 밀어내던 애였는데. 이지혁은 귀가 빨개졌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전 원래 비혼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붙잡아야지. 너는 겁나서 떠난 거고 은호는 상처받아서 떠난 거야. 방향이 다르지 상처는 똑같아. 이상철이 딱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이지혁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그 틈을 고성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겉으로는 상복을 입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성이는 지은호가 정순이 식당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식당이 있는 건물이 지은호 가족의 숨통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순이가 식당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건물주가 바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웃어 보이려다가도 표정이 자꾸 굳었고요. 지강호는 그 와중에도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돈이 필요하면 식당으로 튀어와서 정순이를 몰아붙였어요. 엄마, 나 진짜 급해. 그냥 조금만. 정순이는 울컥하면서도 끝내 지갑을 열지 못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면 결국 또 누군가에게 이용당한다는 걸 지은호는 너무 많이 겪어봤거든요. 한편 이수빈은 더 노골적인 공격을 맞았습니다. 악플과 루머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흘리는 기획이라는 게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더 겁이 났습니다.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까? 라는 두려움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수빈은 박성재 몰래 박진석을 찾아갑니다. 이수빈은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숨을 삼켰고요. 들어가서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박성재 본부장님을 흔들려고 존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부족한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도망치진 않겠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엔 차갑게 이수빈을 훑어보더니 뜻밖에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린데도 눈이 흔들리지 않는 애라는 판단이 선듯했거든요. 그날 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툭 던지듯 말합니다. 수빈이라는 애 생각보다 단단하더군. 그 말에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잠깐 미세하게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바로 단단해서 위험하다는 방향으로 박진석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칭찬처럼 포장된 흠집내기였죠. 박성재는 결국 폭발합니다. 이수빈을 둘러싼 공격이 계속되자 박성재는 고성희 앞에서 처음으로 선을 그었어요. 제 연애, 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고성희는 늘 하던 대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걱정돼서 그랬지. 너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 말이 박성재에겐 위로가 아니라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밀리지 않았어요. 그럼 더 확실히 할게요. 저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가업 있는 결혼, 그거 못 하겠습니다. 박진석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표정이 얼어붙었는데요. 그 얼어붙음 속엔 분노만 있던 게 아니라 아들이 진짜로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박영란은 혼자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란을 지켜준다는 말로 묶어놓고 실은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박영란가 그림을 그리면 가문에 도움이 되기를 붙였고 박영란가 숨을 쉬려 하면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눌렀습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결국 이지환을 찾았어요. 지환 씨, 나 오늘은 집에 못 들어가겠어. 이지환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요. 박영란은 그 고개 하나에 처음으로 누가 내 마음을 허락해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지환과 박영란가 가까워질수록 고성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은근히 흘렸어요. 구설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박진석의 눈빛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박진석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 집안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제 누군가를 정리할 준비를 한다는 걸요. 결정적으로 고성희의 민낯이 드러나는 계기는 뜻밖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김다정이 또 쓰러졌거든요. 응급실에서 김다정은 이지혁 손을 꼭 잡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아, 나 그날 차 안에서 누가 옆에서 말했어. 지금이야라고. 그리고 반짝이는 장식이 있었어. 이지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다정이 떠올린 반짝이는 장식이 고성희가 공식 자리에서 자주 달던 그 과하게 화려한 브로치와 겹쳐 보였거든요.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요. 의심은 가족부터 갉아먹으니까요. 그날 밤 이지혁 휴대폰에 정보아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정보아는 장례 직후부터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는데요. 이번엔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 사고, 김다정 씨 사고 따로 보면 우연인데 같이 보면 누가 길을 만든 것 같아요. CCTV 원본 일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고성희의 민낯을 느낌으로만 말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이상철에게 바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조옥래를 떠나보낸 상처 위에 김다정까지 흔들리는 걸 보고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상철은 병원 복도에서 이지혁을 붙잡고 거의 고백처럼 말했었습니다. 다정이까지 잃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 말을 들은 이지혁은 진실을 찾는 일이 곧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면 더 큰 폭발이 오고요. 진실을 말하면 지금 당장 집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그 얼굴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지은호는 늘 밝지만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읽는 사람이니까요. 지은호는 어느 날 이지혁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선배, 괜찮은 척하지 마요. 선배가 괜찮은 척하면 저는 더 불안해져요. 이지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는데요. 말 대신 지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틈을 박성재가 흔듭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낮게 말했어요. 지혁아, 우리 집이 너희 집이랑 연결될지도 몰라. 나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른들 눈빛이 너무 이상해. 이지혁은 그 말에 결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보화가 가진 CCTV와 조옥래가 남겼다는 무언가를 확인하겠다고요. 다만 김다정이 깨어 있을 때 함께 가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고 그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였습니다. 조옥래는 마지막까지 김다정이 본 것을 열쇠로 남겨둔 거였어요. 그 사이 이수빈은 숨지 않습니다. 이수빈은 내가 성재에게 어울리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사랑 때문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더 커지겠다는 선택이었죠.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서기로 하고 악플이 붙을수록 더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박성재는 그런 이수빈을 보며 처음으로 내가 지키는 사람이 나만 바라보는 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요. 그리고 박영란은 조용히 고성희의 서랍을 뒤집을 준비를 합니다. 박영란은 고성희가 숨겨온 돈의 흐름, 계약서, 누군가를 사들이던 흔적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박영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날 통제한 방식 그대로 엄마도 흔들 수 있다는 눈빛이었죠. 이지화는 그걸 보며 갈라집니다. 가족을 위해 입을 다물지, 박영란을 위해 진실을 말할지. 이지환의 선택 하나가 고성희의 가면을 찢는 칼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상철 집에는 새 식구 같은 분위기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건 혼인신고 같은 확정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였어요. 이상철이 지은호를 우리 집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기 시작하고 김다정 역시 지은호의 손을 잡고 위로받는 순간들이 생기니까요. 이지혁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가 더 무너졌다가를 반복합니다. 비혼주의로 버티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의 중심에 써버린 거죠. 그리고 그 밤 이지혁에게 다시 메시지가 옵니다. 정보화의 짧은 문장입니다. 내일 보여줄게요. 조옥래가 남긴 것도 같이요. 이지혁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게 가족이 맞아야 할 텐데. 이제 고성희의 민낯을 본 사람들은 늘고 있습니다. 김다정의 기억이 돌아오고 정보화의 증거가 움직이고 박영란의 손이 서랍을 열고 박성재가 집안을 향해 맞서고 이수빈이 스스로를 키우기 시작했으니까요. 고성희는 여전히 웃고 있겠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고성희가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성희를 찌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